노년의 행복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병원 대기실에서 본 광경입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한 분은 요즘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병원 왔다고 하셨고, 바로 옆 분은 주 3회 마트에서 일하는데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며 일하니까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둘 다 비슷한 나이인데 한 분은 지팡이에 의지하고 다른 분은 혼자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더군요.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 뭘 하며 보내지? 평생을 바쁘게 살아오셨잖아요. 가족 뒷바라지하고 직장 다니고 집안일하고.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오히려 하루가 더 길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두 분의 이야기예요. 둘 다 올해 65, 같은 해에 퇴직하셨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한 분은 병원 진료 예약을 자꾸 잊어버리시고 가족들이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다른 한 분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웃으며 나가시고 저녁엔 손주들에게 오늘 있었던 재밌는 일을 신나게 들려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 국내외 추적 연구들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정기적인 사회활동과 신체활동을 이어간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과 우울 증상이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뚜렷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주 2, 3회 하루 몇 시간의 규칙성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 하나가 앞으로 20년, 3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천만에요.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같은 나이인데도 왜 어떤 분들은 점점 더 활기차게 사시고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가 버거워지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준비 없는 쉼이 가져온 그림자. 자, 먼저 김철수 씨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김 씨는 35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신 분이에요. 퇴직금도 꽤 받으셨고 연금도 있으니 이제 좀 쉬자는 생각으로 완전히 은퇴를 선택하셨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천국 같았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TV 보고 낮잠 자고 아, 이게 인생이구나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10시까지 침대에 누워 계시고 그냥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계세요. 더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은 나가니까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출도 줄이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우울한 기분이 점점 깊어졌어요. 제주도로 귀촌하신 강윤수 씨도 비슷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살겠다며 용기 내서 내려가셨는데요. 처음엔 좋았대요. 아침에 산책하고 텃밭 가꾸고.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이 많아진 거예요. 택배 기사님이 오시면 날씨 좋네요. 한마디 나누는 게 유일한 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드님이 놀러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빠, 웃으시는데 눈은 안 웃으세요. 그제야 강 씨는 깨달았답니다. 자유라고 생각했던 이 삶이 사실은 고립이었다는 걸요. 이게 바로 준비 없는 쉼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분들이 당연히 쉬고 싶으시죠. 그런데 어떻게 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쉼이 아니라 무기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나이, 완전히 다른 인생. 이번엔 박영호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교직에서 38년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어요. 처음엔 김철수 씨처럼 그냥 쉬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이건 아니다 싶으셨대요.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니까 시간 감각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박 씨가 선택한 게 뭐였을까요? 목공이었습니다. 원래 손재주가 있으셨는데 퇴직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목공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처음엔 그냥 취미였는데 점점 실력이 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거 팔면 되겠다고 하시더래요. 지금은 작은 공방을 차리고 주 2, 3일 정도 나무 소품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계십니다. 박 씨가 하신 말씀이 인상 깊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누군가 내 작품을 기다린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 거죠. 이영숙님은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평생을 주부로 사셨어요. 자식들 다 키우고 환갑이 넘으니까 허전하시더래요. 그런데 62세에 동네 제과점에서 제빵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봉사활동 차원에서 주 2회 나가셨는데 사장님이 이모님 손맛이 좋다며 정식으로 파트타임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영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2년을 살았는데 내 이름으로 월급을 처음 받아봤어요. 금액은 적지만 통장에 내 월급이 들어올 때의 그 기분을 뭐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40년 목수 경력의 홍태성님은 아예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목공 배우고 싶은 사람 많은데 영상 찍으시면 어때요? 하는 말 한마디에 시작하신 거죠. 지금은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고 젊은 사람들이 댓글로 할아버지 덕분에 집 고쳤어요. 하며 감사 인사를 남긴대요. 홍 씨는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배우고 또 가르쳐주고 이게 진짜 행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매일 경험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경험과 손맛,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인 거죠. 그럼 이런 차이가 단순히 기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활동의 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포함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60대 이상을 10년 가까이 추적 관찰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60대 이후에도 주 2, 3회 이상 규칙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근육 감소 증상이 상당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근육이 유지된다는 건 걷고 계단 오르고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양시설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치매와 우울증이에요. 활동을 이어간 그룹에서 치매와 관련된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의미 있게 낮아지는 경향이 여러 연구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뚜렷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하는 기관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뇌세포가 계속 자극을 받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절반 수준으로 낮았고요. 일본에서는 더 재밌는 연구를 했습니다. 70대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그냥 쉬게 하고 다른 그룹은 주 2회 파트타임 일을 하게 했습니다. 5년 후 결과는 확연했어요. 일을 계속한 그룹이 걷는 속도도 빠르고 악력도 강하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훨씬 높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 2, 3회 하루 몇 시간 정도의 규칙적 활동만으로도 이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어요. 풀타임으로 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돈 때문일까요? 물론 돈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활동이 우리 삶에 주는 4가지 핵심 원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활동이 만드는 4가지 마법. 첫 번째는 바로 삶의 리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야 하니까 저녁에 일찍 주무시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밤늦게까지 TV 보고 아침엔 늦게까지 주무시고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서 건강도 따라서 무너집니다. 활동을 이어가면 내일 아침 9시에 나가야 해라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일찍 주무시게 되고 아침에 씻고 옷 입고 나가시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뇌 자극입니다.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아야 하고 계산도 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 얼굴도 기억해야 하잖아요. 이런 작은 활동들이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듭니다. 집에서 혼자 TV만 보면 뇌는 거의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근육도 안 쓰면 빠지듯이 뇌도 안 쓰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수다 떨고 가끔 농담도 하고 이런 일상적인 교류가 우울한 기분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강윤수 씨가 제주에서 외로웠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연은 아름다운데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이 점점 메말라간 거죠. 반면에 이영숙님은 제과점에서 매일 손님들 만나고 사장님이랑 농담하고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요리 비법도 알려주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네 번째는 경제적 안정감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달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연금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줄어드는 거죠. 박영호 씨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버신대요. 많지 않죠? 그런데 그분 말씀이 이 돈으로 손주 용돈도 주고 아내랑 외식도 하고 연금 안 건드려도 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세요. 이게 바로 활동이 주는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이 4가지가 맞물리면서 같은 60대인데도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래, 활동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평생 경험이 바로 자산입니다. 교직에 계셨던 분들은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강사로 나가실 수 있어요. 요즘 시니어 대상 스마트폰 교실, 인문학 강좌가 인기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누군가에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작은 반찬 가게나 베이커리 파트타임도 좋고 요즘은 밀키트 만드는 곳에서 시니어분들 많이 찾습니다.
손맛이 있으시잖아요. 조명자님처럼 작은 반찬 가게를 직접 차리신 분도 계시고요.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목공, 도예, 뜨개질 같은 걸 배워서 온라인 판매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수제품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만든 것 같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되는 시대예요. 나는 특별한 재주가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도서관 사서, 보조, 학교 급식실 보조. 이런 일들도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중요한 건 매일 나갈 곳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도 좋은 방법입니다. 홍태성님처럼 유튜브를 시작하실 수도 있고 블로그에 평생 경험담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손주 세대가 도와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퇴직 1년 전부터 이것저것 체험해 보세요. 문화센터 수업도 들어보고 봉사활동도 나가보고 파트타임 일도 해보면서 이게 나한테 맞네 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취미와 연결된 활동,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10년, 20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60대에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이영숙님은 62세에 제빵을 처음 배우셨어요. 박영호 씨는 64세에 목공을 시작하셨고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쉼에 대한 오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쉼을 기술로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쉼도 하나의 기술이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이 마음 정말 당연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쉴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런데 쉼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해요. 김철수 씨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쉬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쉼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TV 보며 침대에 누워 있는 건 쉼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진짜 쉼은 뭘까요? 의미 있고 자극이 있는 활동을 내 속도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산책하면서 사진 찍기, 일주일에 한 번 독서 모임 나가기, 봉사활동하기, 손주 돌봐주기,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이 바로 건강한 쉼이에요. 경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퇴직 전에 한 번쯤은 계산해 보셔야 해요. 연금이 얼마 나오고 매달 지출이 얼마고 병원비는 얼마나 들고 비상금은 얼마나 필요하고 이걸 시뮬레이션해 보시면 완전히 쉬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뭔가 작은 수입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이 서요.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 정체성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평생 김 부장 박 선생으로 불리다가 갑자기 그냥 동네 할아버지가 되면 허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퇴직 전에 나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목공을 좋아하는 사람, 요리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연결도 미리 준비하세요. 퇴직하면 회사 동료들 연락 끊기잖아요. 그럼 누구랑 만날 건가요? 동창회, 동호회, 봉사 모임. 퇴직 전부터 이런 곳에 나가서 관계를 만들어 두셔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있습니다.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기예요. 옆집 김 씨는 연금을 많이 받아서 놀고 먹는데 왜 나는 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원하는 삶이 다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예요. 지금 시도하기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70대 되면 더 못하세요. 체력도 떨어지고
배우는 것도 더 힘들어지거든요. 60대인 지금이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기예요. 60 넘어서 무슨 유튜브야, 이 나이에 제빵을 배워?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흘려들으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활동이 꼭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선택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완전한 쉼을 선택하시더라도 의미 있게 쉬는 방법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쉰다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작은 시도부터 꾸준히 이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70대, 80대에도 여러분만의 속도로 행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같은 60대라도 선택에 따라 5년 뒤, 10년 뒤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보셨죠? 김철수 씨와 박영호 씨, 둘 다 같은 해에 퇴직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차이는 단 하나 활동을 이어갔느냐 아니냐였어요. 활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주 2, 3회, 하루에 몇 시간만 의미 있는 일을 하셔도 충분해요. 여러 국내외 연구들이 증명했습니다. 치매와 우울 위험 감소, 근육 유지, 삶의 만족도 증가. 이 모든 게 작은 활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시고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이번 주 안에 3가지 중 하나만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째, 동네 평생교육센터 강좌 하나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둘째, 가까운 복지관 봉사 신청 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셋째, 오랫동안 미뤄둔 취미 체험 클래스를 예약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시도가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제2의 전성기를 만들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쉬고 싶으시면 쉬세요. 다만 의미 있게 쉬는 방법을 찾으세요. 작은 시도부터 꾸준히 이어가면 됩니다. 활동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억지보다 즐거움과 지속성이 먼저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보시겠어요? 내일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번 주 안에, 이번 달 안에 딱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동네 문화센터 전화 한 통, 봉사센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기, 예전에 하고 싶었던 취미 검색해 보기. 이런 작은 행동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남은 25년, 30년을 결정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전환점이에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70대에 시작해서 80대에 꽃 피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시작해 볼까 해요.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60대, 70대, 80대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